문제 1. 노년기의 일반적 특성은? 가장 적합한 답 1개를 고르시오. 1. 사고의 융통성이 증대된다. 2.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대된다. 3. 삶에 대한 회고적 경향이 나타난다. 4. 역할 상실로 자기 정체성이 강화된다. 5. 내향성의 감소로 매사에 신중해진다. 정답 3번 해설. 노년기는 인생을 돌아보는 시기로 과거 경험에 대한 회고적 성찰이 뚜렷해지며 회상욕구가 증가하는 경향이 일반적으로 나타납니다. 문제 2. 노년기에 바람직한 가족관계로 옳은 것은? 가장 적합한 답 1개를 고르시오. 1. 자녀에게 의존하는 생활을 한다. 2. 가족관계는 경직된 상태를 유지한다. 3. 형제자매와 경쟁적 관계를 유지한다. 4. 배우자와 성적 욕구 표현을 자제한다. 5. 손자, 손녀가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정답 5번 해설. 노년기에는 가족 내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중요합니다. 특히 손자, 손녀와의 관계에서는 정서적 지지와 본보기가 되어 긍정적인 자아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 가족관계입니다. 문제 3.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는? 가장 적합한 답 1개를 고르시오. 1. 장기요양급여 비용 지급. 2.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3.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 청구. 4. 장기요양 서비스 신청 및 계약. 5. 장기요양 서비스 사업자 설립 신고. 정답 해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 운영기관으로서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청구된 비용을 심사하고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문제 4. 다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가장 적합한 답 1개를 고르시오. 1.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한 55세 여성. 2. 결핵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성. 3.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0세 남성. 4. 고혈압이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65세 여성. 5. 뇌경색에서 회복되어 일상생활이 가능한 70세 남성. 정답 3번 해설. 60세의 혈관성 치매 남성은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 예외적으로 수급 대상이 됩니다. 문제 5. 다음에서 설명하는 장기요양보험급여는?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대상자를 보호하면서 신체 활동을 지원하고 심신기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함. 1. 방문요양. 2. 방문목욕. 3. 방문간호. 4. 주야간보호. 5. 노인의료시설. 정답 4번 해설. 주야간보호는 일정 시간 시설의 어르신을 보호하며 신체 및 심신 기능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문제 6.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신체활동 지원에 해당하는 내용은? 1. 환경관리. 2. 이동도움. 3. 세탁물 관리. 4. 기본동작훈련. 5. 일상생활동작훈련. 정답 2번 해설. 이동도움은 대표적인 신체활동 지원 항목으로 일상적인 신체 움직임 보조에 해당합니다. 문제 7.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서비스 제공 원칙은? 1. 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응급 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 행위를 한다.
3.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상태 변화가 있어도 계획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5. 대상자의 생활 방식을 요양보호사의 기준에 맞춘다. 정답 3번 해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하여 자율성과 기능 회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문제 8. 다음의 시설 대상자가 보장받아야 할 기본 권리는 우리 애들이 잘 안 오니까 그런지 똑같이 음식을 흘려도 나한테만 유난히 더 화를 내. 나를 괄시하는 거지.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4.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5.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정답 해설 차별 및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므로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에 해당합니다. 문제 9.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학대 유형은 대상자의 아들이 대상자가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몰래 인출해 가는 것을 요양보호사가 목격하였다. 1. 유기. 2. 자기방임. 3. 경제적 학대. 4. 정서적 학대. 5. 신체적 학대. 정답 3번 해설 노인의 급여를 몰래 인출하는 것은 경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문제 10. 다음 중 장기요양 요원지원센터의 역할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 인정 신청. 2. 장기요양 급여 비용 지급. 3. 장기요양 재정 정책 수립. 4. 장기요양 요원 권리 침해. 5. 상담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정답 4번 해설 장기요양 요원지원센터는 요양보호사 권익보호, 권리침해, 상담 등을 수행합니다. 문제 11. 다음 중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는 1. 야한 농담을 자주 한다. 2. 성경험 유무를 묻는다. 3. 통화할 때 음란한 내용의 말을 한다. 4.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한다. 5. 신체의 일부를 밀착하거나 잡아당긴다. 정답 4번 해설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는 행위는 시각적 성희롱입니다. 문제 12.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추가 서비스에 대해서는 물질적 보상을 요구한다. 2. 동료 요양보호사와 상의하여 대상자를 서로 교체한다. 3. 업무 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4. 장기 요양 등급을 높게 받는 방법을 가족에게 알려준다. 5. 본인 부담금 면제를 요청받으면 관리자와 상의하여 조정한다. 정답 3번 해설 지속적인 지식과 기술 습득은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중 핵심입니다. 문제 13. 요양보호사가 자신을 법적으로 보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은 1. 대상자가 학대받는 상황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2.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른다. 3. 장기요양 1등급 대상자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한다. 4. 서비스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경험에 따라 제공한다. 5. 서비스 제공 기록지에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제공한 내용을 기록한다. 정답 2번 해설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른다. 문제 14.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가족 나들이를 이유로 서비스 시간 변경을 요청할 때 대처 방법은 1.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부탁한다. 2. 정해진 시간은 조정할 수 없다고 말한다. 3.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시간을 조정한다. 4. 요양보호사가 원하는 시간대에 방문을 한다. 5. 부재 중에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정답 3번 해설. 시간 조정은 반드시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 후 진행해야 합니다. 문제 15. 기저귀 사용량이 많다며 줄여달라고 요청하는 보호자에 대한 대처 방법은 1. 시설장과 상의해 보겠다며 회피한다. 2. 오염이 덜한 기저귀는 재사용하겠다고 한다. 3. 사용량을 얼마나 줄이기를 원하는지 되묻는다. 4. 기저귀를 자주 갈지 않으면 대상자에게 해롭다고 한다. 5. 보호자의 요청대로 기저귀 사용량을 줄이겠다고 한다. 정답 4번 해설. 위생 및 피부 보호를 위해 기저귀는 자주 교체해야 하며 이를 전문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문제 16. 대상자의 체위를 변경하다가 손목을 삐어 통증이 있을 때 초기 관리 방법은 1. 손목을 가볍게 털어준다. 2. 통증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한다. 3. 손목 부위에 압박 붕대를 적용한다. 4. 손상 직후 손목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5. 손목 부위를 굽혔다 폈다 하는 운동을 한다. 정답 해설. PRIC 원칙 중 컴프레션 압박이 포함되며 온찜질이나 움직임은 금물입니다. 문제 17. 다음에서 설명하는 감염성 질환은 오염된 음식을 섭취하여 발생한 구토, 메스꺼움, 오한, 복통, 설사 증상이 있음. 1. 옴. 2. 결핵. 3. 독감. 4. 머리니. 5. 노로바이러스 장염. 정답 5번 해설. 노로바이러스는 위장관 증상을 유발하는 매우 전염력 높은 감염성 질환입니다. 문제 18. 위염 증상을 완화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 1. 하복부를 마사지한다. 2. 염장식품의 섭취를 권한다. 3. 부드러운 유동식을 제공한다. 4. 음식을 뜨겁게 하여 제공한다. 5. 음식 섭취량을 늘리도록 한다. 정답 3번 해설. 위염 증상이 있을 경우 위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딱딱하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고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유동식을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는 위의 부담을 줄이고 증상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문제 19. 급성 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몸을 시원하게 한다. 2.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한다. 3. 우유 섭취량을 늘리게 한다. 4. 장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을 먹게 한다. 5. 설사 초기부터 지사제를 복용하게 한다. 정답 2번 해설. 급성 설사는 체내 수분 손실이 크기 때문에 탈수를 방지하기 위해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사제는 의료인의 지시 없이 임의로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문제 20.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으로 겨울철에 유행하는 질환은 1. 천식. 2. 독감. 3. 빈혈. 4. 결핵. 5. 신부전.
정답 2번 해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겨울철에 유행하며 급성 호흡기 증상을 일으키는 전염성이 강한 질환인 독감을 유발합니다. 예방접종과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가 중요합니다. 문제 21.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의 변화는 1. 최대 심박 출량 감소 2. 심장 근육 두께 감소 3. 심박 동수 증가 4. 심장의 탄력성 증가 5. 심장으로의 혈액순환 증가. 정답 1번 해설. 노화가 진행되면 심장의 탄력성과 수축력이 감소하여 최대 심박 출량이 줄어듭니다. 이는 운동 시 심장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문제 22. 고혈압 약이 몸에 나쁘다고 주장하며 복용하지 않겠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고혈압 약은 인체에 해가 없다고 한다. 2. 두통이 있을 때만 약을 복용하라고 한다. 3. 약을 복용하면 운동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4. 혈압이 조절되면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5. 약을 먹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 더 위험하다고 한다. 정답 5번 해설. 고혈압은 자각 증상이 거의 없지만 약을 중단하면 심각한 합병증, 뇌졸중, 심근경색 등의 위험이 커지므로 약 복용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꾸준히 복용하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제 23. 퇴행성 관절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통증은 활동 정도와 관계없이 일정하다. 2. 계단 오르내리기는 관절에 부담이 적은 운동이다. 3. 관절이 뻣뻣해지는 현상은 저녁에 흔히 나타난다. 4. 관절 연골의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체중을 늘린다. 5. 통증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절 운동을 한다. 정답 5번 해설.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의 퇴행적 변화로 인해 통증과 뻣뻣함이 동반됩니다. 이때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칙적인 관절 운동을 하면 통증 완화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문제 24. 골다공증이 있는 대상자의 골절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1. 저체중을 유지한다. 2. 비타민 D를 섭취한다. 3. 칼슘 섭취를 제한한다. 4. 침상 안정 시간을 늘린다. 5. 소량의 알코올을 규칙적으로 섭취한다. 정답 2번 해설.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도와 뼈를 강화하고 골다공증 환자의 골절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문제 25. 여성 노인에게 나타나는 요실금의 주된 요인은 1. 복압 감소 2. 골반 근육 조절 능력 감소 3. 요도 기능 향상 4. 호르몬 분비 증가 5. 질 분비물 감소. 정답 2번 해설. 여성 노인은 노화와 출산 등의 영향으로 골반 근육의 힘과 조절 능력이 감소하게 되며 이는 요실금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문제 26. 노화에 따른 미각의 변화는 1. 미래의 개수 증가 2. 혀의 유두 돌기 증가 3. 입술 근육의 탄력성 증가 4. 구강건조 증상 감소 5. 구강점막의 재생 능력 감소. 정답 5번 해설. 노화로 인해 구강점막의 재생 능력이 감소하고 미뢰의 수가 줄어들며 타액 분비도 감소하여 미각 기능이 저하됩니다. 문제 27. 당뇨병이 있을 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은 1. 시력 향상
2. 성기능 향상. 3. 소변량 감소. 4. 상처 치유 지연. 5. 질 분비물 감소. 정답 4번 해설. 당뇨병이 있으면 혈액순환 장애와 면역력 저하로 인해 상처가 잘 낫지 않고 감염되기 쉽습니다. 문제 28. 우울증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분노나 감정 표현을 자제시킨다. 2. 모두 괜찮아질 것이라고 위로한다. 3. 혼자 있는 시간을 갖도록 배려한다. 4. 관심을 드러내기보다 조용히 지켜본다. 5. 햇볕을 받으며 규칙적으로 운동하게 한다. 정답 5번 해설. 우울증 대상자에게는 햇볕을 쬐고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유도하면 기분 전환과 우울감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문제 29. 다음의 지시에 따른 대상자의 반응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질환은? 지시 내용. 웃어보세요. 걸어보세요. 1. 뇌졸중. 2. 심부전. 3. 고혈압. 4. 동맥경화증. 5. 알츠하이머병. 정답 1번 해설. 뇌졸중은 언어장애, 안면 비대칭, 보행장애 등 2대표 증상입니다. FAST 얼굴 팔말 시간로 조기 확인이 중요합니다. 문제 30. 대상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 방법은? 1. 빠르게 방향을 바꾸는 운동을 한다. 2. 개인의 신체 능력에 맞는 운동을 한다. 3. 고강도에서 중강도 운동으로 진행한다. 4. 준비 운동은 23분 이내로 짧게 한다. 5. 시간이 부족하면 마무리 운동은 생략한다. 정답 2번 해설.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은 대상자의 나이, 질병 유무, 체력 등을 고려해 개별화된 운동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문제 31. 노인 대상자의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위장 장애가 있을 때에는 약의 용량을 줄인다. 2. 코팅된 약을 삼키기 힘들 때는 쪼개서 복용한다. 3. 약이 효과가 없을 때에는 임의로 복용을 중단한다. 4. 복용약이 있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섭취는 의사와 상의한다. 5. 약이 없으면 증상이 유사한 다른 대상자의 약을 먹는다. 정답 4번 해설. 노인은 약물에 민감하고 상호작용 위험이 높으므로 건강기능식품이나 다른 약을 병용할 경우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문제 32. 요양보호사가 사용하는 기록지의 종류와 기록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상태기록지. 상담 내용 및 결과. 2. 사례회의록 대상자 욕구 사정. 3. 인수인계서 사고 내용과 대응 결과. 4. 급여 제공 계획서 섭취, 배설, 목욕 등 상태. 5.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 서비스 제공 시간과 내용. 정답 5번 해설.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는 요양보호사가 실제 제공한 서비스의 시간과 내용을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문제 33. 방문 요양 서비스 기록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1. 오전에 물을 많이 마셨다. 2. 점심때 여러 사람이 방문했다. 3. 옆집에 마실 갔다 한참 만에 오셨다. 4. 오후 3시부터 20분 동안 낮잠을 주무셨다. 5. 오랜만에 방문한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답 4번 해설. 방문 요양 서비스 기록은 객관적 사실,
정확한 시간, 관찰 가능한 행동 중심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문제 34.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본인이 의식이 없는 경우 가족이 대리로 작성한다. 2. 작성 후에는 수정할 수 없다. 3. 연명의료 중단 의향을 명시해도 심폐소생술은 시행한다. 4. 17세 청소년이라도 직접 작성하였다면 효력이 발생한다. 5.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5번 해설. 작성 후 반드시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문제 35. 시설에서 임종한 대상자의 사후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삽입된 튜브를 제거한다. 2. 대상자의 소유물을 수거하여 버린다. 3. 대상자의 감기지 않은 눈은 그대로 둔다. 4. 가족들이 대상자를 만날 수 있게 시간을 준다. 5. 베개를 제거하여 머리를 낮추고 똑바로 눕힌다. 정답 4번 해설. 대상자가 임종한 후 가족들이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